내 몸을 위한 약선 요리 건강 한 그릇. 오늘의 요리 선생님은 약선 요리 연구가 장향진. 2015년 새로운 시작. 올 한 해를 마음먹은 대로 순탄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 몸의 지지대, 뼈에 좋은 음식을 소개한다. 풍부한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의 축적을 도와 뼈가 탄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슈퍼푸드 표고버섯의 향연. 감칠맛 나는 표고버섯 쌈밥. 아작아작 씹히는 맛이 일품인 표고버섯 회 무침. 지금 공개합니다. 약이 되는 음식으로 우리 몸의 미래를 푸르게 하자. 안녕하세요. BTN 약선요리 건강 한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요, 이제 건강 한 그릇의 식구 같은 분이세요. 자, 약선요리의 대중화에 힘쓰고 계신 분이죠. 장향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새해예요. 저희 한 살 더 먹는 건가요? 줄었어요, 먹어서. 아하! 먹었으니까 한 살 준 걸로. 그래도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희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좋은 일만 생기세요. 네, 선생님에게 덕담 들으니까요. 왠지 올 한 해 일도 잘 풀리고요. 거기다가 요리 솜씨까지 쑥쑥쑥 늘어날 것 같아 라는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은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요. 예, 김동희 씨 말대로 새해니까 힘을 내자는 의미로 네. 힘하면 뼈, 몸의 지지대를 역할을 하는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뼈가 건강해지면 기가 튼튼해지고, 그러면 올 한 해 무탈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뼈가 튼튼한 요리,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그 슈퍼푸드라 불리는 표고버섯을 이용한 음식으로 오늘 만들 건데요. 표고버섯 쌈밥하고 표고버섯 회무침을 오늘 해볼 겁니다. 표고버섯 쌈밥이라 야채에다가 표고버섯 싸먹는 걸까요? 아직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럼 표고버섯 쌈밥 재료부터 소개해 주시죠. 깻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육수에 들어가는 북어, 네. 그 다음에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 간장, 매실즙, 설탕 이런 게 들어가서 장아찌를 하는 거예요. 네. 쌀이 필요하고, 네. 밥할 물, 그 다음에 백김치, 표고버섯, 다시마, 그 다음 청양고추, 그 다음에 유채기름, 간장, 천일염이 있으면 됩니다. 표고버섯 쌈밥,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뼈가 튼튼해지는 표고버섯 쌈밥,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내 몸의 보약 같은 표고버섯 쌈밥,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선생님? 예, 이제 밥부터 안 지켜요. 밥을 근데 이렇게 불려놔야 되는 예, 거예요? 불린 쌀, 30분 불린 쌀입니다. 이게 지금 300g인데 물도 네. 동량이에요. 네. 일단 밥부터 안 칠게요. 네. 흰 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혹시 뭐 찹쌀이나 네. 보리밥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이게 쌈밥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보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걸 빚기가 조금 수월치가 않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네. 불린 쌀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금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렇게 다시마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예, 다시마를 넣고 밥을 하면 그 다시마의 감칠맛이 밥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네. 밥맛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하는 것도 좀 이제 어디를 만약에 가지고 나가실 때 네. 상하는 것도 좀 덜하게 해요. 아, 다시마를 넣으면서 밥이 오래 또 윤기 있게 네. 유지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밥하는 동안 저희가 또 뭘 하면 될까요, 선생님? 예, 일단 이제 주재료인 저 표고버섯 좀 주시겠어요? 네. 예, 표고버섯하고 청양고추, 그 다음에 백김치를 썰어볼게요. 네. 지금 표고버섯은 깨끗이 마른 표고입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불리셔가지고 깨끗이 씻은 거를 곱게 채를 칠 거니까 옆으로 썰어요? 예, 포를 뜨듯이 이렇게. 아, 포를 뜨듯이. 예. 정말 이걸- 생선 포 뜨듯이. 예, 이걸 이렇게 쓸면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포를 뜨듯이 이렇게. 선생님 딱 보니까요, 이거 왜 스시집 가면은 초밥 위에 올려져 있는 네, 그렇죠. 그 초밥 위에 네. 생선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곱게 이렇게 네. 채를 쳐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 표고버섯 몸에 참 좋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물 끓여 드시기도 하고요. 네. 이 표고버섯의 효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표고버섯은 항암, 한염 네. 여기에 좋고, 그다음에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효소가 있대요. 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행복이요? 네. 그럼 표고버섯을 먹으면 행복감이 예, 막 나요?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에는 특히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아요. 네. 표고버섯에 있는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을 축적시켜서 네. 뼈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표고버섯을 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백김치를 또 다질 겁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혹시 집안에 네. 백김치가 없다면 다른 김치를 사용해서는 안 되나요? 그냥 고춧가루로 한 김치를 물에 씻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백김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저분하지 않고, 그죠? 네. 붉은 앞만 씻어도. 그리고 백김치가 고춧가루를 넣은 배추김치보다 좀 맛이 순하죠. 네. 이렇게 하셔서 꼭 짜셔야 됩니다. 이거는 행주에다가. 백김치를요? 네, 물기, 아까 표고버섯도 그렇고 다 물기를 꼭 짜셔서 네.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매운 거 못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청양고추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약간 매콤한 정도? 그 정도. 매운 게 아니라 약간 매콤한 정도. 그래서 매콤하면 식욕을 돋궈주고 네. 기분도 좋지 않나요? 좀 약간 매운 걸 먹으면. 그리고 날씨가 네. 요즘 추우니까 네. 약간 매콤하게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왠지 또 했어요. 개운한 느낌도 예, 있더라고요. 맞아요. 매콤하면요. 청양고추는. 네. 선생님, 밥 냄새 나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밥이 끓어요. 네. 다시마는 이제 이때 건져내시고요. 밥을 불을 좀 줄이신 상태에서 한번 뒤집어 주세요. 아, 한번 뒤집어야 예, 해요?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요. 눌러붙지 않게요? 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으시면 돼요. 아. 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불을 약하게 하셔서 이제 10분. 10분. 네. 선생님, 밥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 밥이 될 동안 제가 깻잎장아찌 담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가져오신 이게 예. 바로 깻잎 장아찌죠? 네, 네. 해오셨어요. 아, 그냥 밥 탁 싸먹고 싶은 그런 짭조름한 네, 향이 나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일단 육수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제 깻잎은 깨끗하게 씻어서 500g 정도 준비를 하시고, 네. 되도록이면 깻잎을 좀 입이 넓은 걸로 준비하시는 게 이 쌈밥 하려고 할 때는 좋아요. 물에다가 황태하고 이 표고버섯하고 다시마를 깨끗이 네. 다 씻어서 물에 넣고 끓이시다가 네. 끓고 2분이 지나면 다시마는 건져내시고 네. 표고버섯하고 황태만 30분 끓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황태하고 표고버섯을 완전히 건져내시고 거기다가 간장하고 매실즙하고 설탕 넣고 10분만 끓이시면, 그래가지고 완전히 식은 다음에 깻잎에 부었다가 네. 이틀 후에 다시 이제 깻잎 건져내고 체에 받쳐서 그 국물 또 다시 한 20분 끓여서 또 네. 붓고 20분 끓여서 붓고를 한 3번 정도 하시면 이렇게 장아찌가 돼요. 아, 이게 정말 그냥 장아찌가 아니네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장아찌네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혹시 선생님, 저처럼 귀찮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꼭 이걸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네. 이와 같이 깊은 맛은 나지 않지만 네. 그래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이제 깻잎을 한 20장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간장 2큰술, 아, 예.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네. 파 1작은술, 마늘 1작은술, 네. 그 다음에 참기름 약간, 깨소금 1큰술,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접시에다가 깻잎 3장에 그 양념장 섞은 거를 바르고 또 3장 얹고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레인지 성능이 다르시니까 네.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리시면 네. 얘만큼은 아니어도 네. 깻잎 조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 쉬운 거 먼저 해보고 나중에 이건 도전해 보도록 할래요. 유채 기름을 두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표고를 먼저 넣을게요.
한꺼번에 다 넣고 볶는 게 아니에요? 예, 표고 먼저 좀 넣고 그다음에 이거 완전히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날로도 먹을 수 있는 네. 재료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백김치. 꼭 짜시는 거 잊지 마셔요. 네. 예. 지금 밥이 다 됐어요. 시간이. 네, 그럼 이제 불 끄고. 네. 네. 자, 물기를 꼭 짠 예, 버섯과 제가 뚜껑 네. 잠깐 열고 네. 이제 밥을 한번 뒤집어 줄게요. 아주 잘 됐습니다, 밥이. 자, 누르기도 살짝 눌렀는데요. 자, 이 상태로 네. 잠시만 뚜껑 덮어 놓으시고요. 네. 이제 예열로 뜸이 좀 들게.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선생님, 이게 볶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표고를 제일 먼저 볶은 거는 표고 맛이 우러나라고 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넣고 청양고추를 너무 오래 볶으면 좀 매운맛이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맨 나중에 넣었어요. 네. 살짝만 익으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장 2분의 1큰술 넣어서 간은 요걸로만 해도 충분해요. 어차피 깻잎 장아찌가 짭짤하기 때문에 네. 얘는 그냥 약한 간만 해주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불을 살짝 끈 상태에서 와, 맛있겠다. 예, 이제 밥을 잘 됐죠? 진짜. 오래 볶을 거 아니고요. 그냥 어울러지고. 그리고 밥을 볶으실 때 막 익히지 마시고 끈듯이 아, 막 네. 밥을 가르시듯이 하시면서 밥을 볶고 계세요. 예. 그래야 밥이 으스러지질 않거든요. 아, 자, 이제 다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네. 네. 이제 빚기만 하면 돼요. 네. 자, 지금 좀 뜨거워요. 근데 네. 저울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30g. 아, 30g. 맞아요. 네. 그렇죠. 그냥 손 안에 쏙 들어갈 네. 정도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깻잎 드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쌀 때도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앞면, 뒷면이요? 앞면, 뒷면. 이게 지금 뒷면이에요. 네. 깻잎의 그 뒷면. 이렇게 인맥이 뒷면이요? 도드라지죠. 네. 예. 요게 앞면이에요. 네. 빤빤하죠? 네.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나오게 싸주시면 돼요. 아, 이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예.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서 예. 여기다 싸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아. 장씩 넣고. 이거 어디 소풍 갈 때도 너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잘 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실온에 완전히 녹여서 찌시든지 아니면 네. 전자레인지에 해동. 살짝 해동해서 네. 찌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이야, 어머, 정말 한 입에 쏙 네, 들어올 그죠?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깻잎 향이 솔솔솔솔 나는 것 같아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기를 보강해줄 표고버섯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건강 한 그릇에서는 장양진 선생님과 함께 뼈에 좋은 음식, 표고버섯을 이용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는 표고버섯 회 무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표고버섯 회 무침은 어떤 요리인가요, 선생님?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표고버섯 쌈밥은 표고버섯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네. 요거 표고버섯 회무침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식이에요. 표고버섯을 회처럼 먹는 네, 맞아요. 그 무침인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표고버섯 회 무침, 그렇다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이, 네. 그다음 비트, 네. 양파, 그 다음에 그 표고버섯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와 그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귤 시럽, 식초, 설탕, 간장, 파, 마늘, 고춧가루, 소금 이런 게 들어가서 소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소스는 좀 뭔가 다양해요. 네. 본격적으로 표고버섯 회 무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 일단 물이 끓는 동안 오이하고 야채부터 저희가 절여 볼게요. 네. 그 표고버섯 회무침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야채를 같이 먹을 수가 있어서
겨울에 야채가 부족할 때 네.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맞아, 겨울에는 참 야채를 잘 먹지 않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은 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네. 겨울에 먹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고버섯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서로 보사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소금 소금이요? 약간 넣고 그 다음에 사실 물을 약간 넣어주셔야 빨리 절여져요. 아, 예. 물에 녹을 수 있게요, 소금이. 예, 살짝만. 네. 그리고 이제 양파도 한번 지쳐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을 회로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싱싱한 걸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그래도 표고철이기 때문에 시장 나가시면 표고가 좋은 게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이 부분은 다 잘라내고 윗부분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장조림 같은 거 해서 드셔도 되고 사실 영양은 이 기둥이 더 많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육수 끓일 때 사용하셔도 되고 네. 이거를 이렇게 자르셔서 요 네. 뒷부분 조금만 자르시고 이런 식으로 찢어서 네. 이걸 말렸다가 육수 내는데 사용하셔도 되고 계란 장조림 같은 거 같이 하실 때 쓰면 참 좋아요. 맛있고. 예. 색깔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예. 선명해지네요. 네. 이거 오래 끓이지 않고요. 이렇게 회무침을 할 거기 때문에 살짝만. 아, 살짝 데쳐주는 정도로만요. 근데 표고버섯 정말 싱싱한 거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싱싱한지 팁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일단은 표고가 시커먼 건 안 돼요. 예. 네. 너무 오래된 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너무 말라 있는 것도 사실 안 좋고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거북이 등처럼. 예, 그런 이렇게 식으로- 갈라져 있는 예, 거요? 예. 그런 게 좋죠. 이렇게 완전히 찬물에 얼른 씻어 주셔요. 향 좋다. 이 표고버섯 특유의 향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얘를 꼭 짜주셔야 돼요. 물기를 되도록. 물 빠진 소리가 재밌네요. 이렇게 완전히 빨리 식혀서. 네. 물기를 쫙 뺐어요. 네. 그다음에 표고를 한 입 크기로 이제 이 정도는 뭐 한 세 개 정도로 썰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아. 예, 이 정도는 뭐 네 개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고 정갈하고 네. 이런 걸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고요. 네. 또 음식을 어차피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우리가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먹는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부터도 맛없게 생긴 음식 먹기 싫어요. 근데 선생님 한 요리는 모두 다 정갈하고 깔끔한 게 손이 가게 돼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요. 선생님 최고요. 이렇게 하고. 네. 예. 이때부터는 진짜 쉬워요. 우리가 이거 지금 다 이제 짜놨잖아요. 물기를 쫙 예. 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몽땅 다 배도 까서 네. 쓸어서 양파도 쓸어서 이 재료를 다 넣어서 그냥 소스를 소스요. 가르시면 돼요. 그래서 네. 2시간 정도 냉장고에 놔뒀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배와 양파 반씩해서 예. 갈고 예. 저거는 다 한꺼번에 예. 넣어서 예, 섞으면 그냥- 돼요? 예. 네. 그러면 자, 이제 넣어서 쳐볼게요. 혹시 이렇게도 그냥 소스 한번 먹어봐도 되는 예, 거죠?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너무 제가 많이 먹었나 봐요. 맵죠? 매워요. 네. 근데 일부러 먹어보라 그러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매우면서도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요, 선생님.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소스를. 색깔은 굉장히 예뻐요. 예.
그러면 정말 야채도 네. 듬뿍 드실 수 있고 표고버섯하고 네. 이렇게 드시면 좋죠. 그리고 요즘 이제 과일이 많이 나오니까 간 같은 것도 아마 넣어서 네. 드시면 괜찮아요. 아, 단감. 이 안에 같이 예. 감이랑 섞어서. 단감도 조금 넣으시고. 네. 예, 그러니까 귤 이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썰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표고버섯을 딸기는. 아니, 극하지 않는 정도로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완성이 된 건가요? 회무침 같으죠? 네. 신선한 야채 겨울철엔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먹는다면 신선한 야채를 마구마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뼈에 좋은 그리고 신선한 표고버섯 회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약선요리 전문가 장양지 선생님을 모시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표고버섯 쌈밥과 표고버섯 회무침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 앞에 한 상 떡하니 차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갑자기 튼튼해지는 느낌이에요. 뼈가 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한번 먹어볼게요, 선생님. 행복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네, 우선 표고버섯 쌈밥부터 먹어볼게요. 예쁘게 곱게 싸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안쪽을 보면 이렇게 밥이 가득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표고버섯이 막 들어갔다는 느낌 안 드시죠? 아, 그러군요. 네, 그래서 표고버섯을 안 먹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참 좋은 음식입니다. 표고버섯 향은 있지만 표고버섯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먹는데요, 당장 소풍 가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네. 아, 이거 가지고 소풍 가면 굉장히 칭찬받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고버섯 회무침도 한번 먹어볼게요. 토실토실한 표고버섯 탐스럽죠? 어떠세요? 소라를 먹는 느낌 드세요? 정말 그래요. 표고버섯 식감이 이렇게 네. 회처럼 소라 먹는 느낌이 나는지 몰랐어요. 네, 생표고를 살짝 우리가 데쳐서 네. 찬물에 헹궜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요. 이걸 좀 더 과하게 끓인다든가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컹물컹해지죠. 아, 살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한 맛이 살아있는 거군요. 정말 회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사실 몸에 좋은 음식 우리는 알고 있지만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거잖아요. 꼭 기억해서 잘 챙겨 먹고 건강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소개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약선요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시청자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몸에 좋은 차와 또 약선 재료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BTN 약선요리 건강 한 그릇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